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36페이지 2장 메모리 버튼 게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메모리 버튼 게임은 열정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케이드 퍼즐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버튼 4개를 기억하고 정해진 동작으로 주어진 조건을 완료하여 클리어하는 멋진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엔트리 화면에서는 패턴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패턴을 열심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활용하여 조이스틱을 정확하게 활용해야만 정확한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패턴을 잘못 기억하거나 잘못된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게임은 우리의 기억력과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도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열정을 가지고 게임에 몰입하여 정확한 패턴을 기억하고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능력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니 흥미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메모리 버튼 게임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게임의 테마와 규칙을 파악합니다.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기본적인 게임 플로우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구성 단계에서는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합니다. 버튼, 패턴, 조작 방법 등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합니다. 세 번째로, 함수 블록 코딩 단계에서는 게임에 필요한 동작들을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합니다. 함수를 활용하여 각각의 동작들을 정확하게 코딩하여 게임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게임 동작 확인 단계에서는 코딩한 함수 블록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버튼 입력과 패턴 출력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를 테스트하여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해 볼 차례입니다. 게임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보완할 부분이나 추가할 기능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메모리 버튼 게임은 게임 이해하기, 구조 이해하기, 함수 블록 코딩하기, 게임 동작 확인하기, 생각하기라는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플레이어는 게임 제작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37페이지 2장 메모리 버튼 게임 만들기에서 게임 이해하기를 설명합니다. 게임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메모리 버튼 게임의 주제, 설정, 구성, 동작에 대해 설명됩니다. 게임 테마는 게임의 주제나 설정을 설명하며 메모리 버튼 게임은 주로 버튼을 기억하고 마치는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은 게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며 보통 4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진 게임이며 패턴을 통해 진행됩니다. 게임 동작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과 규칙을 설명하며 플레이어는 엔트리 화면에서 패턴을 기억한 뒤 조이스틱 실드 버튼을 선택하여 맞추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만약 패턴을 틀리게 입력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게임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게임의 주제, 구성, 동작을 이해하여 게임을 플레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게임 설계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조합하여 흥미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게임 예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테마. 이 게임의 주제는 버튼 게임을 하면 두뇌 개발이 될까? 입니다. 이 테마는 플레이어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개발 게임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콘셉트 디자인. 이 게임은 반짝이는 불빛 순서를 기억하고 그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는 기억력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불빛이 반짝이는 순간의 순서를 기억하고 정확하게 버튼을 누르는 도전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두뇌 훈련 게임으로 구성됩니다. 3. 캐릭터, 설정. 이 게임에서 주요 캐릭터로는 아두이노 실드 버튼이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들은 플레이어들이 조작하는 버튼들로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기억력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4. 세계관. 이 게임의 세계관은 현대 시대에서 진행되며 여러 친구들이 모여 기억력 게임을 하고 경쟁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세계관은 플레이어들에게 친근하고 현실적인 배경을 제공하여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5. 스토리. 게임의 스토리는 민준이라는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서 두뇌 게임을 시작하는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민준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게임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주요 목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6. 메커니즘. 게임의 규칙과 시스템은 4개의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순서를 기억하여 그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만약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게임이 종료되며, 플레이어들은 불빛의 반짝임을 정확히 기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7. 레벨 디자인. 게임의 난이도는 성공할수록 레벨이 높아져 기억해야 할 순서의 횟수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플레이어들은 점차 어려워지는 도전을 경험하게 되고, 맵 디자인은 기억해야 할 불빛 순서를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구성합니다. 8. 밸런스. 이 게임은 틀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실수를 최소화하고 최고 기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은 적절한 수준의 도전과 보상을 제공하며 플레이어들의 끊임없는 도전 욕구를 자극합니다. 게임 설계 단계를 거쳐 이렇게 흥미로운 게임이 만들어지며, 팀원들과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훌륭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모험. 잠자는 뇌를 깨우는 영재들의 두뇌 게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는 귀여운 아이인 민준이가 있었는데요. 민준은 항상 똑똑하고 기억력도 뛰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두뇌 게임에 빠져들어 친구들과 함께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는 새로운 모험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은밀하게 초대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에는 알 수 없는 주소와 빛의 기억이라는 게임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민준은 그 주소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한 장소는 오래된 건물의 지하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번쩍이는 순서를 기억해야 하는 게임을 마주한 민준은 도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버튼에 불빛이 번갈아 켜지면서 그 순서를 기억하고 올바르게 눌러야 했습니다. 민준은 힘들게 레벨을 클리어하며 자신의 기억력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민준은 게임 안에서 불빛과 소리를 통해 자신의 기억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억 조각들은 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고, 민준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민준은 자신의 기억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마지막 레벨에서 민준은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의 친구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서, 서연, 도윤, 시우, 하은까지 그들은 모두 민준과 같은 이유로 게임에 참가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충격과 동시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경쟁하던 친구들이 함께한 순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마지막 레벨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동시에 불빛 순서를 외워야 했습니다. 각자가 기억한 조각들을 조합해야만 전체 패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마지막 레벨을 돌파하며 게임의 승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친구라는 이유로 이기고 함께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민준과 친구들은 그들의 성장과 우정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함께하며 더 큰 성취를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통해 배운 것들과 함께 이제 현실에서도 더 강한 우정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빛의 모험은 그들에게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주고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두뇌 게임과 우정의 여정은 민중과 그의 친구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뇌를 발전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험과 우정은 계속되며 그들은 더 큰 세계에서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메모리 버튼 게임 구성은 출제된 문제를 기억하고 정답을 맞히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의 흐름은 게임 시작, 신호와 게임 종료, 신호를 이용하여 제어됩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초기화 과정을 통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된 문제를 기억해야 하며 플레이어는 정답을 맞히기 위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춘다면 다음 문제가 출제되며 게임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는 문제를 계속해서 맞춰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히지 못하고 오답을 입력한다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이때 게임 종료 신호가 발생하면 플레이어는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출제된 문제를 기억하고 정확한 답을 맞히는 게임은 플레이어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도전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쾌감을 선사합니다. 게임의 반복적인 도전과 성취를 통해 플레이어는 더욱 발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버튼은 간단한 규칙에 따라 동작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때 선생님 오브젝트가 게임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버튼들이 자동으로 눌러집니다. 이 과정에서 버튼이 불빛과 소리로 반짝이며 눌러집니다. 사용자는 눌러진 버튼의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버튼을 문제에 맞추어 순서대로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잘못된 버튼을 누른다면 게임이 즉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눌러진 버튼의 순서를 기억하고 올바르게 입력해야만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규칙으로 구성된 메모리 버튼 게임은 사용자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재미있는 도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게임을 통해 더욱 똑똑해지고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39페이지 2장 메모리 버튼 게임 만들기에서 구조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게임 구조 2에는 오브젝트의 속성과 역할을 설명하여 게임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의 특징과 각각의 역할에 대해 알려줍니다. 게임의 구조 2의 단계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의 속성과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로써 오브젝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고 표현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게임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게임 플레이를 구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조 2에는 게임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게임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브젝트의 속성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면 게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능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디버깅과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게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 속성은 게임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들입니다. 먼저, 변수는 게임에서 값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게임 내의 플레이어 정보, 아이템 상태, 현재의 점수 등을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변수는 게임 로직의 실행 도중에 값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의 다양한 상황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속성은 게임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시작 또는 레벨 클리어와 같은 이벤트를 트리거하여 특정 동작을 실행하거나 게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호는 게임 내에서 중요한 상황이나 조건을 전달하고
다른 오브젝트나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스트는 문제와 정답, 그리고 기타 게임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와 정답상을 리스트로 저장하고 플레이어에게 제공하여 게임 퍼즐이나 퀴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데이터의 순서를 유지하며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속성은 게임 오브젝트의 동작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으로 게임 내에서 오브젝트의 움직임, 충돌 검사, 애니메이션 등을 제어하는 데 유용합니다. 함수는 재사용 가능하며 게임 내에서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 동일한 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 속성은 게임 개발에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사용되며 각각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게임의 흐름과 상호작용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변수는 게임에서 값을 저장하고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한 속성입니다. 게임을 예로 들면 게임 내에서 중요한 정보를 담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주로 단계, 순서, 상태로 구성됩니다. 1. 단계 변수는 게임의 진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시작해서 정답을 맞히면 2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될 때 사용됩니다. 2. 순서 변수는 게임에서 리스트에 저장된 문제나 정답을 다룰 때 유용합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문제나 정답들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순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 상태 변수는 게임 진행 중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문제 출제 중일 때는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며 정답 대기 중일 때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들은 게임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값을 변경하며 게임의 진행 상태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적절한 활용은 게임 개발에서도 품질과 흥미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호 속성은 게임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속성입니다. 게임을 만들 때 신호 속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오브젝트들에게 각종 알림과 명령을 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게임 시작 신호는 게임 시작할 때는 보통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때 게임 시작 신호를 각 오브젝트에 보내어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2. 게임 종료 신호는 게임이 종료되고 다시 시작할 때에는 다시 하기 오브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신호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게임 종료 후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문제 출제 신호는 게임에서 단계별로 문제를 출제해야 할 때도 신호 속성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3단계인 경우 버튼 오브젝트가 3번을 자동으로 무작위로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신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단계 신호는 정답을 맞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야 할 때에도 신호 속성을 활용합니다. 5. 1번 신호는 버튼 2를 눌렀을 때 버튼 누른 효과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도 신호 속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2번 신호는 마찬가지로 버튼 2를 눌렀을 때 버튼 누른 효과를 표현할 때에도 신호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신호 속성은 게임 개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오브젝트들에게 지시하고 상호작용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으로 활용됩니다. 게임 흐름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신호 속성의 적절한 사용은 게임의 완성도와 흥미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리스트 속성은 게임에서 문제와 정답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 패턴을 무작위로 만들어서 문제 리스트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버튼을 입력하면 정답 리스트에 저장하여 두 리스트를 비교합니다. 이때 문제 리스트와 정답 리스트가 일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제 리스트는 출제된 문제를 저장하는 리스트입니다. 게임에서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저장되며 버튼 패턴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3단계의 문제 패턴이 있으면 이 패턴들이 문제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정답 리스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버튼 값이며 정답을 저장하는 리스트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 값들이 정답 리스트에 저장돼요. 사용자가 정답을 입력했을 때 이 두 리스트를 비교해서 정답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리스트 속성은 게임 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며 문제와 정답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게임에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활용할 때 리스트 속성의 적절한 활용은 게임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요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프로그램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재사용 가능한 작업 단위를 구성하는 블록으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논리적인 묶음입니다. 함수는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의된 함수는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같은 기능을 여러 번 반복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프로그램의 여러 곳에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경우 함수를 호출하여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이 증가하며 프로그램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는 함수 이름, 매개 변수, 함수 본문, 그리고 반환값으로 이루어집니다. 함수 이름은 함수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으로 호출할 때 사용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값들로 함수가 실행될 때 사용됩니다. 함수 본문은 실제로 함수가 수행하는 작업들을 포함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값은 함수가 실행을 완료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값입니다. 추가적으로 함수 속성은 오브젝트 동작을 실행할 때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오브젝트마다 여러 함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오브젝트는 함수 4개로 구성되며 함수 이름은 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를 구분하고 호출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함수는 언어별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며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함수 정의와 호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는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며 모듈화와 재사용성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위치, 모양, 역할 등이 포함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게임의 시각적 요소와 동작을 결정하며 게임의 로직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트리는 게임 개발 플랫폼 중 하나로 그래픽적인 인터페이스와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여 게임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엔트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제 파일을 선택하고 해당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시작점을 설정하고 원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의 화면을 보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게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브젝트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오브젝트는 위치, 모양, 역할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 캐릭터, 적 캐릭터, 장애물, 아이템 등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들은 게임의 진행을 제어하고 상호작용을 담당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는 사용자의 조작을 받아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적 캐릭터는 플레이어와의 전투를 시도하거나 특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의 도전 요소로 작용하며 아이템은 플레이어에게 보상이나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의 화면을 통해 게임의 구조와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의 동작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들의 위치와 모양, 역할을 조정하며 게임을 구성하고 실행하여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버튼 게임은 5개의 오브젝트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 선생님,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오브젝트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함수 블록 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다시 하기 오브젝트도 존재하며 이는 공통적인 구성으로 일장을 참고합니다. 선생님 오브젝트는 선생님 오브젝트에 대한 함수 블록 코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함수 블록 코딩은 선생님 오브젝트의 동작과 기능을 정의합니다.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오브젝트는 각각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오브젝트의 함수 블록 코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버튼 오브젝트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의 동작과 기능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각 오브젝트마다 함수 블록 코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오브젝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게임의 다양성과 재미를 높여주며 각 오브젝트의 함수 블록 코딩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브젝트는 메모리 버튼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플레이어에게 문제를 출제하고 플레이어가 조이스틱 버튼이나 PC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한 값을 비교하여 정답 여부를 판단합니다.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추면 선생님 오브젝트는 즉시 다음 문제를 출제하여 게임의 진행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선생님 오브젝트는 게임의 시각적인 면에서도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미지 10개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하여 게임의 즐거움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선생님 오브젝트의 다양한 기능과 시각적 요소는 메모리 버튼 게임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며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즐기며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임의 성공적인 진행과 즐거움을 위해 선생님 오브젝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버튼 게임에서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오브젝트들은 각각 아두이노의 다른 핀을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버튼 오브젝트들은 플레이어에게 문제를 출제하고 플레이어가 버튼을 클릭하여 정답을 맞히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또한 PC에서는 각 버튼에 해당하는 화살표 키를 눌러서 대신 정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버튼 1 오브젝트는 아두이노의 D2 핀을 사용하여 플레이어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PC에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 정답을 맞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버튼 2 오브젝트는 아두이노의 D3 핀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플레이어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PC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 정답을 맞히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버튼 3 오브젝트는 아두이노의 D4 핀을 활용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PC에서 아래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정답을 입력합니다. 버튼 4 오브젝트는 아두이노의 D5 핀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플레이어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PC에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 정답을 맞히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렇게 각 버튼 오브젝트들은 다양한 핀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게임을 구성하고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입력 방식을 제공하여 게임의 재미와 도전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들의 역할로 인해 메모리 버튼 게임은 더욱 흥미로워지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이 됩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42페이지 2장 메모리 버튼 게임 만들기에서 함수 블록 코딩하기를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브젝트 위치, 모양, 역할 등이 포함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브젝트가 동작할 때 실행하는 함수 블록을 코딩합니다. 함수 블록 코딩은 선생님 오브젝트와 버튼 1, 2, 3, 4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선생님 오브젝트의 함수 블록 코딩은 그의 역할과 동작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버튼 오브젝트의 함수 블록 코딩은 각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의 동작을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함수 블록은 게임의 흐름을 제어하고 버튼 입력에 따른 정확성을 판단하며 게임 진행 상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수 블록 코딩은 게임의 핵심적인 기능과 논리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게임의 정확성과 유저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버튼 오브젝트에 대한 함수 블록 코딩은 게임의 원활한 진행과 유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함수 블록 코딩은 5개 오브젝트로 구성되며 함수 12개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오브젝트는 함수 4개,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오브젝트는 함수 각각 2개씩 사용합니다. 선생님 오브젝트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생님 게임 시작 2. 선생님 문제 출제 3. 선생님 문제와 정답 비교 4. 선생님 정답이라면 다음 문제 출제 함수로 구성됩니다. 버튼 1 오브젝트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버튼 1 신호 보내기 6. 버튼 1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로 구성됩니다.
버튼 2 오브젝트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버튼 2 신호 보내기. 8. 버튼 2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로 구성됩니다. 버튼 3 오브젝트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버튼 3 신호 보내기. 10. 버튼 3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로 구성됩니다. 버튼 4 오브젝트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버튼 4 신호 보내기. 12. 버튼 4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로 구성됩니다. 함수 블록 코딩 전체 흐름도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의 진행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흐름도를 통해 게임의 오브젝트들이 동작할 때 어떤 함수들이 실행되고 그 함수들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흐름도를 따라가면 각 함수들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함수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전체적인 게임의 동작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과 게임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게임의 로직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수 블록 코딩 전체 흐름도는 게임 개발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복잡한 게임 동작을 단순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숫자는 오브젝트의 고유 번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1번은 선생님, 2번은 버튼 1, 3번은 버튼 2, 4번은 버튼 3, 5번은 버튼 4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숫자는 총 12개의 함수를 나타냅니다. 이들을 순서대로 코딩하여 게임을 구현합니다. 초록색 글상자는 신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시작, 게임 종료, 1번 신호, 2번 신호, 3번 신호, 4번 신호와 같은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게임 진행 중의 오브젝트들 사이의 통신을 돕고 적절한 타이밍의 함수들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빨간색 점선은 블록 코딩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시작 신호를 받으면 모든 함수들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이러한 블록 코딩은 5개의 오브젝트와 12개의 함수로 구성되며 각 오브젝트 번호는 코딩하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함수 블록 코딩을 통해 오브젝트들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게임이 목표하는 기능과 흐름을 갖추게 됩니다. 함수들의 조합과 실행 순서를 잘 구성하여 흥미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코딩의 핵심입니다. 그림은 함수와 오브젝트 간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오브젝트는 총 4개의 함수를 사용하며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오브젝트는 각각 2개의 함수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생님 게임 시작 함수는 게임을 시작할 때 호출되는 함수로 초기화와 게임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2. 선생님 문제 출제 함수는 문제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해당 문제를 플레이어에게 제시합니다. 3. 선생님 문제와 정답 비교 함수는 플레이어가 제시한 답과 정답을 비교하여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4. 선생님 정답이라면 다음 문제 출제 함수는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춘 경우 다음 문제를 출제합니다. 버튼 1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버튼 1 신호 보내기 함수는 플레이어가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6. 버튼 1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는 버튼 1 신호 보내기 함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한 효과를 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버튼 2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버튼 2 신호 보내기 함수는 플레이어가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8. 버튼 2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는 버튼 2 신호 보내기 함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한 효과를 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버튼 3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9. 버튼 3 신호 보내기 함수는 플레이어가 버튼 3을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10. 버튼 3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는 버튼 3 신호 보내기 함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한 효과를 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버튼 4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버튼 4 신호 보내기 함수는 플레이어가 버튼 4를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12. 버튼 4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는 버튼 4 신호 보내기 함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한 효과를 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조합하여 게임의 로직과 동작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오브젝트들이 각자의 함수를 호출하고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흥미와 재미를 높이고 플레이어와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함수들의 순서와 조합을 적절히 설계하여 원하는 게임 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오브젝트들은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동작합니다. 이들 오브젝트들은 조이스틱 실드 버튼 또는 PC 키보드의 화살표 키에 반응하여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어가 조이스틱 실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PC 화살표 키를 누르면 각 오브젝트들은 해당 동작을 감지하고 게임 시작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전송된 신호는 게임의 흐름을 제어하고 오브젝트들의 동작을 트리거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의 입력에 따라 버튼 오브젝트들이 동작하며 게임의 진행과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반응적인 기능은 게임의 플레이어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게임 플레이의 쾌감과 흥미를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선생님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생님, 게임 시작 함수는 게임을 시작할 때 호출되는 함수로 초기화와 게임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2. 선생님, 문제 출제 함수는 문제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해당 문제를 플레이어에게 제시합니다. 3. 선생님, 문제와 정답 비교 함수는 플레이어가 제시한 답과 정답을 비교하여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4. 선생님, 정답이라면 다음 문제 출제 함수는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춘 경우 다음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조합하여 게임의 로직과 동작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오브젝트들이 각자의 함수를 호출하고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흥미와 재미를 높이고 플레이어와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함수들의 순서와 조합을 적절히 설계하여 원하는 게임 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튼 1번 함수는 버튼 1 오브젝트에 속하는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주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 호출되며 게임이 시작될 때 초기화 동작을 수행합니다. 5번 버튼 1 신호 보내기 함수는 플레이어가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이 눌렸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게임 내의 다른 오브젝트나 함수에게 전달되어 특정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버튼 2를 누르는 행위를 감지하여 이를 게임 로직에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6번 버튼 1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는 5번 함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버튼 1의 신호를 받으면 해당 버튼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특정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거나 효과음을 재생하는 등의 동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함수는 게임 시작과 버튼 클릭과 같은 이벤트에 반응하여 게임의 흐름을 제어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함수들의 작업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의 로직과 플레이어와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버튼 2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7번 버튼 2 신호 보내기 함수는 플레이어가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8번 버튼 2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는 버튼 2 신호 보내기 함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한 효과를 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버튼 3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9번 버튼 3 신호 보내기 함수는 플레이어가 버튼 3을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10번 버튼 3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는 버튼 3 신호 보내기 함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한 효과를 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버튼 4 오브젝트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번 버튼 4 신호 보내기 함수는 플레이어가 버튼 4를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12번 버튼 4 신호 받으면 효과 주기 함수는 버튼 4 신호 보내기 함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한 효과를 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조합하여
게임의 로직과 동작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오브젝트들이 각자의 함수를 호출하고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흥미와 재미를 높이고 플레이어와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함수들의 순서와 조합을 적절히 설계하여 원하는 게임 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56페이지 2장 메모리 버튼 게임 만들기에서 게임 동작 확인하기를 설명합니다. 게임 동작 확인은 게임을 실행하고 실제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절차는 게임의 정상적인 동작과 예외 상황을 테스트하며 게임의 완성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게임 동작 확인은 게임을 실행하고 실제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절차는 게임의 정상적인 동작과 예외 상황을 테스트하며 게임의 완성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게임 동작 확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게임을 실행하여 엔트리 화면에서 패턴을 순서대로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플레이어가 버튼을 기억하고 조이스틱 실드 버튼을 선택하여 마치는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패턴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게임이 계속 진행되어 다음 패턴이 표시되며 잘못된 입력이면 게임이 종료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예외 상황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여 게임이 예상치 못한 입력이나 오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게임 동작 확인은 게임의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버그나 오작동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최적화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게임 동작 확인은 게임 개발 및 테스트의 핵심 단계로서 사용자들이 원활하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메모리 버튼 게임 동작 화면을 보여줍니다. 기억력 게임을 시작합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57페이지 2장 메모리 버튼 게임 만들기에서 생각하기를 설명합니다. 생각하기는 게임이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게임의 개선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더 흥미롭게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함으로써 게임이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개발자나 문제 해결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생각하기 단계는 자신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엔트리 블록 코딩에서 함수는 특정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계된 블록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임 만들기에서는 이러한 함수들을 활용하여 게임 블록을 효과적으로 코딩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블록을 간편하게 재사용할 수 있어서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개발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 함수는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버튼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2개의 함수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활용하면 코드를 더욱 간결하고 가독성 있게 만들 수 있으며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또한 함수를 잘 구성하면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고 조합하여 게임 블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게임을 개발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버튼 게임은 열정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케이드 퍼즐 게임입니다. 버튼 4개를 기억하고 정해진 동작으로 주어진 조건을 완료하는 멋진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패턴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엔트리 화면에서 주어진 패턴을 열심히 기억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활용하여 조이스틱을 정확하게 활용해야만 정확한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피해야 하는 도전적인 요소를 가진 이 게임은 우리의 기억력과 능력을 시험합니다. 목표는 열정을 가지고 게임에 몰입하여 정확한 패턴을 기억하고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능력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니 흥미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버튼 게임을 통해 우리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퍼즐 게임을 플레이하며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록을 달성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쾌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게임 탐험과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